예, 반갑습니다. 1단원 세 번째 시간 스펙트럼을 이용한 원소 분석입니다. 자, 밤하늘에 보이는 것은 깜깜한 바탕에 그저 별빛뿐입니다. 자, 이런 별빛뿐이지만 이런 별빛을 분석하게 되면 우주의 비밀을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별빛을 이용하는 방법인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글씨로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합쳐져 있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런 글도 이렇게 분리를 해내게 되면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가 있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던 빛을 이런 프리즘에 통과시키게 되면 빛이 이렇게 뭉쳐져 있던 것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빛의 띠로 나타낸 게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은요, 뭉쳐져 있던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여러가지 색의 띠를 만드는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에 나와 있는 스펙트럼은요, 모든 색깔이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모든 색깔이 있다고 해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연속 스펙트럼 외에도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이쪽에다가 낮은 온도의 기체를 이렇게 놔둔다고 해보겠습니다. 즉, 저온의 기체를 빛의 경로에 두게 되면 스펙트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검은색 선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보이십니까? 이런 선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선들이 왜 나오냐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저온의 기체가 바로 특정 빛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연속으로 나와야 되는 스펙트럼이 이런 기체에 의해서 여기 검은색 선으로 나오는 빛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검출기에 검출이 되면서 이렇게 검은색 선이 나오는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스펙트럼은요, 여기 저온의 기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검은색 선을 흡수선이라고 하는데, 이 저온의 기체가 수소이냐, 질소이냐, 헬륨이냐에 따라서 이 흡수선의 위치와 개수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반면에 고온의 기체 같은 경우는 빛을 지나가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방출을 합니다. 자, 고온의 기체가 방출하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를 시켜서 스펙트럼으로 만들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흡수 스펙트럼과는 다르게 검은색 바탕에 몇 가지 색의 띠만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고온의 기체가 스스로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나오는 스펙트럼인데요. 역시 이것도 기체의 종류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온의 기체가 내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만든 이런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은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총 3가지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스펙트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양한 물질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입니다. 수소, 헬륨, 리튬, 스트론튬 같은 물질을 굉장히 강한 열로 가열하면 거기서 빛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선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만약 어떤 별빛에서 나오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했더니 이렇게 이런 흡수 스펙트럼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흡수 스펙트럼을 보고 이 별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 하면요, 흡수된 빛을 한번 따로 나타내어 보면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기 아래 빛이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게 된 것인데, 이 아래에 흡수된 빛과 같은 선 스펙트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별 주위에 분명히 수소가 존재했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지 않고 주위에 있던 수소가 빛을 흡수하는 바람에 이런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즉, 이렇게 선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을 비교하게 되면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아낼 수가 있죠.